전쟁의 시대를 넘어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자.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115주년 4.8 여성대회를 앞두고 우리 세종 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진보정당 민주노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여성노동 관련해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더 극단으로, 더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이러한 고통을 더 확대하고 더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노동법을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식당, 그야말로 초단기 15시간도 안 되는 초단기 노동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고 그나마 노동법 모든 노동 조건에서 노동 권리마저도 배제당하고 당하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더 확대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하고 노동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5월 총력투쟁과 7월 총파업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 이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확대시키는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것이 우리 민주노총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진정한 성평등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힘있게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이라는 각종 억압 속에 또 농촌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억압이 이중삼중 여성농민에게는 있습니다. 여성농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많이 낯서실 겁니다. 그런 이유는 농업의 정책은 개별이 아니라 농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농사를 지어도 3명이 농사를 지어도 세대주로 대표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농업정책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농업인이라는 법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여성농민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촌은 연초에 1년에 한 번 큰 마을 총회를 합니다. 그 마을 총회에서도 여성에게는 의결권과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집안을 대표하는 세대주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지금 2023년 모든 선거에 평등권과 보통권과 성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권리를 농촌에서는 그리고 여성농민에게서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이 농사일을 하고 거기에다 가사일에 육아일에 또한 공동체 성격이 강한 농촌에서는 마을일까지 여성농민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만 많이 하고 일만 죽어라 하지 권리는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으로 살아가기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다 더 충남에서는 여성농민으로 살아가기 힘든 충청남도입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작년 그나마 있던 여성농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말았습니다.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같은 먹거리를 생산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여성농민들에게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이 되어야 하니 그동안 지급되던 여성농민 행복바우처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올해도 여성농민들은 힘차게 싸울 것입니다. 김태흠 도지사의 막가파식
도정과 윤석열 정권의 이 비참한 여성 정책에 맞서 함께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8일에도 저희들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날이었고요. 역차별이라는 말이 남발되고 있었습니다. 젠더 갈등이라는 선동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이루어온 성평등의 가치들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정치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고, 선거 하루 전날이자 세계 여성의 날이던 3월 8일에는 페이스북에 그 어떤 설명도 달지 않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치름절을 게시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낮은 인식, 갈라치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2023년 우려가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그 무지한 발언과 무책임한 구호가 우리 생활의 곳곳을 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식물부서입니다. 대통령의 폐지 발언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마음에 안 드는 부서이기에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하고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존재 이유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어떻습니까? 지방정부의 성평등 추진 체계에서는 아예 여성이라는 말, 성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삭제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평등, 젠더 삭제되고 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서 하나 폐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정책 몇 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배제하는 발언이 여성과 소수자를 이 세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을 텐데요. 충청남도는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를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농민에 대한 경시뿐만이 아닙니다. 농촌에서 가장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 농민에 대한 무시입니다. 여성 농민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충남은 지금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부가 도의회에 제출됩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후에 특정 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는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바로 폐지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은 여성이 빤과 장미를 외치면서 거리로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성들의 인권들, 노동과 생존권 동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거리에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왔습니다. 아무리 역사의 바퀴를 되돌리려고 해도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나갈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결국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이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려는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퇴행의 시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민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차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별 임금격차, 일터에서 겪는 성폭력, 성차별 해결해야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법률 개정안 어떻게 모두 반대할 수가 있습니까? 국제인권 수준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폐지 철회해야 합니다. 인권조례 지켜내야 합니다. 가장 불평등하고 열악한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들,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국가와 지역 공동체가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평등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더딘 시간 속에서 차별받고 배제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 정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몫으로 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 묵묵하지만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있지만
저희 20만 서명 운동 시작한 지 만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1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가 언젠가 행동할 때가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상식적인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3월 6일 38 여성의 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는 모든 분들, 충남이 여성 농업인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인권조례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어떻게 더욱더 성평등 정책을 강화할 것인지, 성폭력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정책을 세우고 입장을 가질 것인지 똑똑히 지켜보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은 여성임금, 최저임금 인상하라.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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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든 대한민국, 그러나 퇴행의 시대를 넘어 우리는 전진한다. 지난 1월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여성운동이 제기하고 수년간 연구와 사회적 토론을 거쳐 마련된 비동의 강간죄, 온라인 선적 대상화 처벌 규정 신설 등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의 압력으로 8시간 만에 철회하는 총극을 벌였다. 윤석열 정권이 선거운동 시 쏘아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 곳곳에서 성평등 관련 정책을 후퇴시키며 여성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부 가족부 폐지 공약은 단지 한 개의 부처의 존폐에 걸린 공약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통해 20여 년간 추진해온 성평등 정책이 후퇴되고 성평등 추진 체계를 사회 전 영역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기관의 행정 곳곳에서 성평등과 여성이 지워지고 성평등 정책이 후퇴되고 있다. 끈질긴 토론과 수기, 투쟁의 과정을 통해 나아온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충남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2017년부터 충청남도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근거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 농업복지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2020년부터 만 75세 미만으로 확대, 미만의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오던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폐지했다.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의 86.6%에 이르는 충남 여성 농민들의 지지와 정책 호응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었고, 이런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충청남도는 사업을 확대해 왔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바뀌자 지난 7년 동안 이어져 온 사업을 직접적인 대상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다. 이는 농촌과 농업에서의 여성 농민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농업 농촌의 주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를 현금성 복지로 인식하는 충청남도의 천박한 의식을 명명백백히 드러낸 것이다. 행복 바우처는 현금성 복지 예산이 아니라 여성 농민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는 정책이며 충남도에 96,742명에 이르는 여성 농민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거의 유일무이한 여성 농민 정책이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여성 농민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일은 없다. 농사뿐 아니라 농촌에서 여성 농민의 손이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의 처지는 매우 열악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 농민들의 처지는 더 열악하다. 아직도 직업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가 온전하지 않은 여성 농민들에게 월 20만원도 아니고 연 20만원 행복바우처를 뺏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폭력 그 자체다. 이에 더해 김태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을 여성가족 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한다고 발표하였다. 단순히 업무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며 서로
연관된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독립된 기관들을 끼워 맞추기식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와 교육을 하는 도내 유일한 기관인 여성가족연구원의 역할을 축소하게 될 것이 불보듯 명확하다. 충남도정에서 여성과 여성 농민을 지우는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여성의 노동은 더욱 심각한 나락의 길을 걷고 있다. 신당역에서 여성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 동료였던 자에게 스토킹을 당하다가 결국 살해당했다. 여성 노동자는 업무 중 신체가 다치는 것을 넘어서 성희롱과 괴롭힘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 거기에 스토킹으로 인한 죽음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업무 연관성이 밝혀지는 것과 함께 많은 여성들의 분노와 투쟁이 모아져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노동 현장에는 아직 피해 사실조차 밝히지 못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더해 총계청 국가통계포털이 1월 1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시간에서 14시간인 초단시간 노동자가 157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6만 5천 명이 늘어 전체 취업자의 5.6%를 차지했다.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유급 연차 수가 등을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도 아니기에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은 청년과 여성이 주로 일하고 있는 음식, 도소매, 숙박업소에 밀집되어 있다. 전 사회적으로 여성의 일자리가 얼마나 불안정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통계이다. 이렇듯 여성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취약해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연구 집단을 동원해 노동계약을 선포했다. 주 단위 52시간으로 제한한 연장 근로를 월 단위, 연 단위로 바꿔 장시간 노동을 극대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움직임은 여성 노동자에게 심각한 노동권 후퇴를 낳을 수 있다. 여성의 직무를 낮게 평가했던 노동시장의 관행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성의 일자리를 낮은 직급의 저임금 일자리로 고착하는 것이 바로 직무급제다. 무분별할 직무급제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성별 임금 격차를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이를 둘러싼 채용, 승진, 근속, 고용 형태의 총체적인 차별을 가져올 것이다. 임금 제도를 직무급으로 바꿔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망언은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발상일 뿐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드러나 돌봄이 위기에 맞서 누구나 돌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쟁취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과제이다.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을 나누고 존병가된 돌봄 노동에 온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일도에서부터 모집과 채용에서부터 전환, 비치, 승진, 인권, 퇴직까지 성차별적 고용 관행이 사라지고 성평등한 고용을 만들어내야 한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들의 투쟁을 기억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지만 115년 전보다 나아지지 않는 여성들의 삶을 바꾸는 투쟁의 장이다. 충남 지역 여성들도 일과 삶의 현장에서부터 성평등으로 민주주의를 새로 쓰는 과정에 윤석열 정권과 김태흠 도지사의 반여성 정책에 맞서 앞장서 싸워 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대 사회는 후퇴해도 우리는 전진한다. 2023년 3월 6일 제115주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퇴행의 시대를 넘어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자.
전진하자!